바다 멀리 가장 아름다운 수레국화처럼 푸르고 맑은 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아무리 긴 밧줄로도 바다까지 닿을 수 없으며 높은 탑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도 수면까지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곳에는 바다왕과 그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바다왕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벽은 산으로 만들어졌고 긴 창문은 맑고 투명한 호박빛을 띠고 있습니다. 지붕은 조개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그 위를 흐를 때마다 조개들이 열렸다 닫히면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진주를 보여줍니다. 바다왕은 오랜 세월 호랍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성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현명했고 자신의 높은 신분을 자랑스러워하여 꼬리에 12개의 굴을 달고 다녔습니다. 다른 귀족 인어들은 6개만 허락되었습니다. 할머니는 6명의 손녀들인 인어 공주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중 막내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장미꽃잎처럼 맑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른색이었습니다. 다른 인어들처럼 그녀 역시 발이 없고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하루 종일 성 안에서 놀거나 성벽에서 자라나는 꽃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물고기들이 공주들의 손에서 먹이를 받아먹고 다정하게 놀았습니다. 성 밖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에는 불꽃처럼 흔들리는 붉고 푸른 꽃들이 자라고 있었고 과일은 금처럼 반짝였습니다. 막내 공주는 자신의 꽃밭에 붉은 꽃들을 심고 저녁 노을처럼 둥근 태양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깊은 생각을 하며 바다 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자매들이 난파선에서 가져온 거울이나 유리 조각, 인간의 조각상 등을 자랑할 때에도 막내는 오직 인간의 삶과 세상 위에 향기나는 꽃, 푸른 숲, 하늘, 그리고 인간이 가진 영혼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바위 위에 앉아 수면 위를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물결처럼 위로 올라가 아직 보지 못한 세상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 세상 위는 정말 아름답나요? 막내 공주가 물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단다.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빛이 있고 신기한 사람들이 살아간단다. 할머니는 공주들이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들은 해마다 한 명씩 차례로 바다 위로 올라갔고 각자 본 세상에 대해 막내 공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황혼 속 마을의 불빛을, 둘째는 지는 태양 아래 하늘을 나는 백조떼를, 셋째는 강물 따라 펼쳐진 포도밭과 아이들, 넷째는 고요한 바다와 커다란 고래와 돌고래를, 다섯째는 얼음 위에 앉아 바라본 극지방의 신비한 풍경을 말해 주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광경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자신이 그곳에 있는 듯한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1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 공주의 머리카락을 하얀 백합 화환으로 장식하고 꼬리에 8개의 굴을 달아주었습니다. 무겁고 아팠지만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붉고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마침 바다 위 커다란 배에서 왕자의 생일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등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왕자는 검은 머리카락과 맑은 눈을 지닌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품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공주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듯 바라보았고 숨죽여 배를 따라 헤엄쳤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치며 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주는 파도 속에서 물에 빠진 왕자를 찾아냈고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받쳐들고 가까운 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모래사장에 조심스레 눕히고 그가 눈을 뜰 때까지 멀리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인간 소녀가 나타나 왕자를 발견하자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그 소녀인 줄 알고 고마워했습니다. 공주는 슬픔을 안고 조용히 바닷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왕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갔고 결국 인간이 되고자 결심합니다. 그녀는 무서운 바다 마녀를 찾아가 인간이 되는 방법을 묻습니다. 마녀는 무시무시한 동굴 안에서 공주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게 준다면 2다리를 줄 수 있지. 하지만 그 대가는 클 거야. 너는 말할 수 없게 되고 걸을 때마다 칼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을 느낄 거야. 그래도 왕자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결혼하면 인간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새벽이 되면 바다의 거품이 되어 사라질 거야. 공주는 목소리를 내주고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 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다리가 생겼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왕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미소와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왕자는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춤을 췄고 누구보다도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발이 닿을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가 해변에서 처음 본 인간 공주라고 믿고 있었고 그 공주가 근처 왕국의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공주와 약혼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공주는 마음속 깊은 고통을 안고 미소 지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졌고 밤이 되자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자매들이 머리카락을 바다마녀에게 주고 얻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칼로 왕자의 심장을 찌르면 다시 인어가 되어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서둘러야 해. 공주는 칼을 들고 배 안에 잠든 왕자와 신부를 바라보았지만 차마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바다에 던지고 조용히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동이 트고 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감쌌습니다. 거품이 되어 사라질 줄 알았지만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고 눈을 뜬 그녀는 주위의 빛처럼 반짝이는 존재들이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투명하고 가벼운 존재들이 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처럼 공기의 딸이 되었어. 우리는 인간 세상을 떠돌며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300년이 지나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단다. 착한 아이를 만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쁜 아이를 만나면 조금 더 늘어나. 이제 너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된 거야. 공주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의 몸도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지만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공기의 딸로서 하늘을 떠다니며 착한 일을 하며 언젠가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떠올랐습니다.